자 봅시다. 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별의 탄생 과정이 나와있지. 요거를 요 이론이 아예 이름이 있어. 성운설이라고 해. 성운설. 무슨 뜻이냐? 태양계 구성 천체들은 모두 하나의 성운에서 탄생했다.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에 탄생했다. 이게 성운설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태양계 천체들, 수공지와 목토, 천해 이런 애들 있잖아. 태양도 그렇고 수공지와 목토, 천해도 있고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에 탄생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개 있거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야. 첫 번째 성운의 형성, 이게 이제 하나의 성운에서 출발한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지. 우리는 빅뱅 초기에 태초의 성운은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이미 여기에 별이 하나 있었어야 돼. 아주 큰 별. 그 아주 큰 별이 충분히 살다가 터져 죽어. 곱게 죽는 게 아니라 터져서 죽고 빵 하고 초신성 폭발하면서 죽는데, 그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생성되는 원소들이 있다고. 그 철 이상의 원소들. 철이 26번이야. 철. 26번 이상의 원소들 우리가 110여 종 정도 있다며. 그 26을 제외한 나머지 110여 종의 애들이 110여 종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전부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애들이야. 별 안에서 얌전하게 만드는 건 철까지. 그 별이 폭발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합성되는 게 철 이상의 원소들이란 말이지. 지구에 보면 철 이상의 원소가 있어 없어? 있어. 철 이상의 원소가 있다고. 우라늄 있지? 핵폭탄 만들 수 있고요. 금 있잖아. 금반지 만들 수 있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철 이상의 원소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를 구성하는 성운이 빅뱅 초기에 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운은 아니라 얘가. 이미 이전에 우리 지금 태양계가 있기 전에 다른 별이 있었어요. 엄청 큰 별이 터져 죽고 그때 흩어져 있던 그 파편들이 다시 모여서 만들어진 게 우리 별이라고. 그 시간적 차이가 느껴지냐?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신 분들이야. 뭐 금반지 금목걸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수년이 아니고 수억 년을 넘어선 친구들이라고. 엄청 오래 존재해서. 하여튼 성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분 물질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 여기다 적어놔.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고 적어.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모여 있다. 예를 들면 금 또는 우라늄 이런 것들. 금, 우라늄 이런 것들이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 거지. 우리 이전에 이미 별이 있었다. 이때 흩어진 애들이 뭉쳐요. 지들끼리 뭉치면서 이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서 성운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이 뭐지?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됐다라고 하는 거야.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됐다.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방금 봤던 그냥 입자들, 기체 상태로 있는 입자들이라면 얘네가 중력으로 모여서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은 성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성운을 보면은 각 지역별로 수축을 하면서 원시별이라는 게 형성돼. 원시별. 원시별은 그 별은 아니니까 원시라는 말을 붙였겠지, 그지? 원시인과 마찬가지야. 뭔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덜 됐다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 인간의 핵심은 뭐야? 그 문자를 기반으로 기록할 수 있을 때부터 인간의 개념이 부여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호모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를 우리와 같은 급으로는 놓지 않잖아. 왜? 걔는 문명이 없고 우리 문명이 있잖아. 문명의 핵심이 뭐야? 글이야. 문자와 글과 의사소통이 없으면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안 되는 거야. 어떤 놈이 진짜 똑똑해갖고 깨달음이 생겼어. 심지어 이렇게 비벼갖고 불을 만들 수 있는 원숭이가 생겼어. 기록을 못해. 전술을 못해. 무슨 소리인지 알아? 우리는 그게 된단 말이지. 또 원시별은 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데 반드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야 돼. 수소 핵융합. 수소끼리 만나갖고 헬륨되는 반응으로 빛을 내뿜을 때 우리가 별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는 핵융합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단순히 달궈져서 빛을 내고 있는 상태. 너 숟가락도 가스불에다 계속 달궈놓으면 빨갛게 달아오르지? 빛이 나잖아. 그런 상태.
단순히 열을 받아갖고 빛을 내고 있는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고,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낼 때는 우리가 별이라는 개념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그럼 열이 왜 날까? 그림 봐봐. 지금 별 하고 있는데 뒤에 파는 시 화학 붙어있네. 자, 잘 그리지? 잘 그리지 않냐? 자, 얘가 수축을 해갖고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쪼그라들면 아주 중요한 수축이 있어요. 별 위치에서 달 위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쳐봐. 내려오면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던 게 가까이 내려오지. 이거를 우리가 중수학 때 배웠던 개념으로 보면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맞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우리가 뭐가 증가한다고 했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러지?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물질이 움직이는 정도가 실은 온도인가 알아? 30도씨 기체랑 60도씨 기체의 차이가 뭐야? 우리가 도시를 더 높게 부여하는 놈의 특징이 뭐야?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 운동 에너지 높은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얘가 온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분자 운동 정도 가지고 만든 개념이라 그래, 온도 중에서. 다른 나라 살자니? 섭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로 만드는 거고, 0도씨는 물이 얼 때, 100도씨는 물이 끓을 때,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게 섭씨라면, 절대 온도는 분자가 움직이는 정도 가지고 부여한 개념이라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은 빛을 발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온도가 충분히 발휘돼 갖고 나는 빛, 이때 발생하는 빛이 바로 원시별이라는 거지. 이 빛. 그럼 하나의 성분에서 원시별은 하나야? 그림 잘 봐봐.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 이게 또 시험에 나오니까. 나중에 매일 빼고는 없어져. 매일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애들 빼고는 나중에 식어갖고 이제 빛을 잃게 돼. 알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분을 계속 수축해갖고 온도 밀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은 원시별이 된다. 빛을 내뿜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때 여기 밑에 체크해봐.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된다는 거. 여러 개의 원시별. 하나의 성분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메인만 이제 중심별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요거는 좀 체크해 봅시다. 원시별이 만들어질까의 의미가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내고 있는 상태. 이거를 원시별이라고 한다고. 수소 핵융합이 아니고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내고 있으면 이걸 원시별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수축해. 계속 수축을 더 해갖고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별을 뭐라고 불러?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온도 꼭 기억해라. 1000만 켈빈이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체크해봐.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에서부터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수소 핵융합을 할 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한다. 별. 이 별의 이름 뭐라고 해? 주계열성. 얘는 딱 별의 탄생까지만 설명했죠. 이 뒤로 넘어가면 이 주변에서 지구랑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나오거든. 그때 이제 요걸 써먹게 된 거야. 동시에 탄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원반이 이제 돌아. 원반이 도는 게 나중에 행성들의 공존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지? 여기서 행성들이 탄생한 거 아니야. 그 누구는 수소, 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돌지, 공전하지. 그러니까 성운이 돌기 때문에 그 운동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얘네들의 공전이라고. 그래서 공전하는 반응이 다 똑같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할 거 없이 무조건 반식으로 돌아. 수성은 반식으로 돌고 누구는 식으로 돌고 이런 게 없다고 다 반식으로 돈다고. 왜? 하나의 성운에서 탄생했어요. 알겠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뒤에 나와요. 뒤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여기 보면 지금 태양계 성운 기반으로 원시 태양 만드는 것까지는 내가 좀 설명했잖아. 이 뒤에 행성들 만드는 얘기에 가면은 하나의 성운에서 탄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고.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별 얘기만 마저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밑에 2번 별의 특징들 나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몇 켈빈? 1000만 켈빈부터 핵융합이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수소 4개 합쳐서 헬륨 만드는 거.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 만든다. 식으로는 무엇이 나왔지?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 만든다. 그 에너지가 튀어나왔다는 뜻인데 이 에너지 생성 원리를 물어볼 수 있어. 에너지 생성 원리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아니시다든지 식으로 요렇게 2는 mc제곱 요식 본 적 있냐? mc 스퀘어 또는 mc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요식 유명한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표현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자체가 에너지고 에너지 자체가 질량이라고 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거 봐봐. m 질량이 2 에너지가 된다고. 얼만큼 에너지가 되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그 얼만큼 해당하는 값이지.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다. 이게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될 때 여기서 질량이 감소해. 이 감소한 질량만큼이 뭐로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이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서 수소가 헬륨 될 때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다 체크를 해보자. 아까 여기 반응 후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거 체크하시고. 다음에 2번 보면 이 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양 크기가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물론 태양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어. 달도 크게 보일 수가 있고 작게 보일 수가 있어. 슈퍼문의 개념 들어봤나? 이거는 달 자체가 커진 게 아니고 달이랑 좀 공존하는 궤도가 살짝 가까워진 거야. 가까운 위치에서 보면 좀 더 커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태양 자체 크기가 팽창하거나 줄지는 않아 지금. 왜? 그 상태로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 여기서 적어놔. 정역학적 평형. 이것 때문에 별의 크기가 유지된다.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뜨겁지? 뜨거우면 팽창하려는 힘이 있잖아. 그럼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뻗어나가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왜? 중력으로 수축하거든. 그래서 기체가 지금 압력에 의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과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걸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하거든. 누구랑 누가 같은 힘이냐라고 하면은 중력과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여기 기체 여기 내부 압력이 기체 압력이거든요.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 그래서 정력학적 평형을 이룬다. 만약에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중력 수축이 더 크면 계속 줄어들겠지. 또는 이 노란색 팽창하려고 하는 기체 압력이 더 크면 별이 커지겠지. 실제로 이 별의 크기가 바뀔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3번부터 내용인데 간단하게 리뷰만 하고 정확한 거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 우리 태양 기준으로 안에서 지금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지.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그 열로 팽창하려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중력으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어. 더 이상 팽창 못하게끔. 맞지?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정역학적 평형. 수소가 고갈돼. 수소가 고갈돼 버리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할 게 없지. 그럼 얘는 뭐가 공급이 안 돼? 기체 압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체 압력, 팽창하는 힘이 공급이 안 된다고. 뭐가 남아? 중력 수축만 남아. 그 태양이 이제 수소를 다 쓰면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서 압력과 온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그러다가 일정 구간이 되면 헬륨을 핵융합할 수 있게 돼. 헬륨을 탄소 또는 산소로 핵융합할 수 있게 돼. 그때 발생하는 열이 공하나가 더 오죠. 수소 핵융합할 때보다 헬륨을 태울 때, 수소를 태울 때 말고 헬륨을 태우면 공이 하나 더 붙는다고. 그러면 이 기체 압력이 훨씬 커지겠지. 그 태양이 부푸는데 이게 조금 부푸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부풀어. 어느 정도 부푸냐? 지금 여기 태양이지. 태양, 그 다음에 수성, 금, 지, 화 이렇게 있잖아. 수금지와 목토천에 있잖아. 태양이 쭈그러들다 말고 온도와 압력이 이제 헬륨을 태울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이제 공 하나가 더 붙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와, 괜찮아지?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와.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 핵폭탄으로 터지는 지구 종말 말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구의 종말. 이거를 이제 계산해봤어 박사들이. 대략 한 100, 한 90억 정도가 이제 태양 나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미 태양 나이가 46억. 한 반 정도 이미 살았어. 지금 산 만큼 한 번 더 살면 태양이 여기까지 다가온다고. 그럼 지금도 이제 그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적어도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아니긴 할 것 같아. 아무튼 그때를 만약에 맞이하는 인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엄청 공포에 쌓여있겠지. 태양이 이제 자기 향해 다가올 거니까. 부풀면서 이제 나의 향해 다가올 거야 태양이. 살아가는 사람 꼭 붙잡고 이제 같이 가겠지. 그 전에 뭔가 다른 별에 안착할 일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또 몰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안착한 일일 수도 있어. 모르고. 이게 생각해보면 끝도 없다. 이거. 왜? 워낙 긴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그 지나온 거기 때문에. 솔까말로 딱 봤는데 여기 살기 좋아 보여. 물도 있고 산소도 있고 풍부해. 근데 인류의 위협이 될 만한 공룡 새끼들이 있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짱한데 그냥 뭔 상상으로 뭘 못해. 이런 친구가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소설 쓰는 책이 있던데. 나 군대 있을 때 본 책이라서 좀 오래됐다.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 과제 해보기로 한번 해봐. 어?